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인다며 여러 사람 기분 나쁘게 하던 동서가 대반전 응징을 당했다는 사연인데요. 진정한 사이다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댁과 가까이 산 지 13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시댁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며느리도 자식처럼 대해주려 노력하시는 시부모님과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시부모님의 우악스러운 사랑의 손길이 부담되기도 하고 내 스케줄에 상관없이 호출하셔서 일 시키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내 아이들의 친할머니인지라 그러려니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덩치도 큰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을 애지중지 해주셔서 힘든 것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시댁에 저와 동갑인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시동생은 동갑내기 동서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해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닌데 동서는 40대 중반이 되는 지금 20살이 된 아이가 있을 정도로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조카가 7살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댁에 가보면 동서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은 아이에게 먹이지 않고 늘 반찬과 국, 밥을 해와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런 동서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차 동서를 알게 되면서 동서는 원체 건강에 민감한 사람이고 아이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 큰애가 태어나고 3살이 넘어서부터 동서네와 가끔 만나서 놀곤 했습니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을 때 제가 준비한 유부초밥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나쁜 성분이 들어간 것을 어떻게 먹이냐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딸이 계란을 좋아한다며 샌드위치 속에 있는 계란만 쏙 빼먹고 남은 것은 저와 우리 아이가 먹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빴지만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았어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우리 아이가 누나 준다면서 쌀국수 사발면을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시댁에서 동서를 만나 건네주니 후진국에서 만든 이런 나트륨 덩어리를 어떻게 먹냐고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이긴 했지만 눈치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분위기를 좀 읽은 것 같았어요. 조카는 사촌 동생이 여행 다녀오면서 사왔다고 쌀국수 사발면을 받으며 고마워, 잘 먹을게. 이러면서 받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 했습니다. 이때 조카가 중학생이었는데 조카는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한 번은 동서와 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함께 쿠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조카가 놀거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동서가 이런 것이 있냐고 신기하다며 재료 대부분을 가져가서 이것저것 만들길래 조금 남은 재료로 우리 아이들과 쿠키를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저는 재밌게 굽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동서는 냄새를 맡더니 인상 찌푸리며 조금 맛보고는 뱉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석유맛 나고 이상하다고 하며 자기 딸이 먹으려니까 뺏어서 툭 던지더라고요. 그래도 조카가 공들여서 만든 것인데 먹지는 않더라도 가져가서 가지고 놀던지 하라고 비닐봉지에 싸주었어요. 동서와 조카가 가고 난 뒤에 정리하다 보니 쓰레기통 옆에 그 봉지를 두고 갔더군요. 동서와 있다 보면 참 몹쓸 꺼먹이는 나쁜 엄마가 된 기분이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동서는 김장을 할 때는 물론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조부모님 제사, 명절 때도 음식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는 김치를 안 먹는다고 김장날 안 오고 차례제사 음식을 할 때도 자기는 그런 음식 할 줄 모른다며 제사 지낼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와 어머님이 음식을 전부 다 했는데 누군 하고 누군 빠지고 해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김장을 한다고 해서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와 시부모님 드실 것을 하는 것이라 시댁 베란다에서 하는 정도이니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요.
제사 음식도 시아버지께서 간단히 하라고 하시고 어느 정도는 마트에서 사오니 크게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신혼 때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일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어머님은 뭔가 모르게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들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식사 시간이나 차를 마실 때 아버님은 제가 일을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고요. 제가 결혼 전에 친정에서 집안일을 해본 적도 거의 없이 날라리처럼 살다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일을 잘했을 리가 없죠. 시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동서가 먼저 들어왔는데 시댁에 일이 있을 때 전혀 일을 하지 않으니 저와 비교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셨던 것도 며느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 것 같고,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도 누구와 비교된다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로 동서에게 감정이 상하니 챙기던 것도 안 챙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동서에게 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아이에게 몹쓸 음식을 먹이는 엄마가 되니 자연스럽게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딸에게 유기농 같은 좋은 것들만 먹게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이런 것을 아이에게 먹여보라고 한 적도 없어서 기브앤테이크도 안 되니까 더더욱 안 챙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 시동생네와 시댁에서 만났는데 그날 저희가 좀 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조카가 글쎄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점심에 고기를 먹고 느끼하다고 조카가 라면을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런 거 안 먹지 않냐고 했더니 먹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열일 제쳐두고 라면을 먹고 있는 조카 앞에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엄마가 못 먹게 하지 않냐고요. 조카가 말하는데 자기는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엄마 몰래 친구들이랑 사발면도 먹고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피카츄도 사 먹었답니다. 엄마가 해주는 싱겁고 맛없는 음식만 먹고 살다가 친구들과 처음으로 피카츄를 먹어봤는데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피카츄를 맨날 먹었답니다. 그리고 사발면, 콜라 이런 거 엄마 몰래 엄청 먹었다고 하더니 고2 때부터는 엄마 앞에서도 대놓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초반에는 엄마랑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겨서 마음대로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너무 웃기는 거 있죠? 저와 조카는 식탁에 있고 동서는 거실이랑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저와 조카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카가 하는 말이 고2 때부터는 밥보다 군것질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친구 생일잔치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못 먹게 해서 남들 먹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한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2 때부터는 군것질과 불량식품으로 연명을 했다는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던지 더 통쾌했던 것은 동서가 저와 조카가 있는 곳을 힐끗힐끗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조카는 라면을 신나게 먹더니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습니다. 어머님이 하는 음식 짜서 아이 몸에 안 좋다고 따로 밥과 국을 싸가지고 다니던 동서가 정말 기절할 노릇인 거죠. 조카가 라면을 다 먹더니 할머니 콜라 없어? 하는데 우리 동서 뒤로 넘어가면 어쩌나 했습니다. 제가 조카에게 그랬어요. 우리 땡땡이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아무튼 제가 조카에게 콜라 사러 가기는 귀찮으니까 치킨을 시켜줄까 했더니 배부르다며 큰엄마 점심 안 드셨으면 시켜 드시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치킨 조금만 먹고 콜라나 먹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치즈 뿌리오 시켜줄까 아니면 간장 치킨으로 시켜줄까 하면서 동서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통쾌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제가 밉살 맞아 보였겠죠. 동서는 저를 째려보더니 뭐랄까? 고딩 때 지나가다 잘생긴 남학생과 마주치면 괜히 설레이며 그 남학생과 미래를 꿈꾸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미 저는 그 남학생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노부부가 되어 한적한 곳에서
함께 일상을 보내는 것까지 계획을 머릿속에 그릴 때 그 설레임? 동서가 저를 계속 째려보는데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동서를 쳐다봐 주었습니다. 하도 동서가 째려보길래 진짜 고딩 때로 돌아가 "야, 뭘 봐 있냐나?" 하고 싶었어요. 치킨이 배달되고 우리 가족과 조카가 함께 먹고 있는데 동서가 조카에게 "아까 라면도 먹고 무슨 또 치킨을 먹냐."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이렇게 그렇게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뭐라 하는 것이겠죠. 조카가 하는 말이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아토피가 더 없어졌잖아." 하는 거예요. 뭔 소린가 했더니 조카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 자기가 엄마 몰래 군것질을 시작한 뒤로 아토피가 오히려 덜해졌다고 하더군요. 조카랑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뭔가를 함께 먹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조카랑 우리 아이들이 "누나는 그거 좋아해? 너는 그거 먹어봤어?" 이러면서 대화를 하니 서로 많이 친근해 보이더라고요. 유기농도 좋고 저염식도 좋죠. 동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동서는 유난을 떠는 방식이 꼭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방식이니 제가 볼 땐 자기가 유난스러워 보이고 싶은 것일 뿐 음식에 대해 깊이 연구를 했다거나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10년 넘게 동서에게 기분 나빠했던 것을 뜻밖의 일로 모두 되갚아준 느낌이에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했습니다. 다음에 시댁에서 시동생네 만나면 조카랑 뭘 먹을지 고민이네요. 먹으면 힐링되는 음식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음식은 보통 자극적인 음식일 수밖에 없을 텐데 동서가 또 저 째려보겠네요. 진짜 사이다네요. 읽으면서 힐링이 되는 사연 감사합니다. 이러다 쓰니님 앞으로 조카와 맛집 투어 다니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 일 다 하고 구박만 받던 맏며느리에게 반전이 일어나 얄미운 동서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결혼한 지 10년 넘은 며느리예요.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고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 살림 받으리며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이남 이녀 중 장남이에요. 시누이 2명 모두 저의 손위고요. 얄미운 동서와 잔소리 많은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멍하게 있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말씀도 없이 웃기만 하시며 저를 맞아주셨죠. 아버님도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렇게 유해 보이지는 않는 분이셨어요. 홀시어머니의 신우 많은 집 며느리 자리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착한 신랑에게 반해서 환자 있고 신우가 2명이나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 김장 때 저는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힘들었지만 김장하기 며칠 전부터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배추 자르고 수도가까지 배추를 날라서 절이는 일을 시부모님과 함께 했죠. 제가 가지 않으면 건강 안 좋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다 하셔야 할 테니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가서 일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김장 당일에 신우들은 일찍 와서 김치 속 넣고 일을 하는데 저는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갔더니 시부모님과 신우들이 저에게 수육 삶는 것이나 보라고 하더군요. 쪼그리고 앉아서 김치 속 넣고 김치통 나르고 하는 일을 아픈 몸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가스불 옆에 의자 놓고 수육 삶는 일만 했습니다. 일하다 말고 작은 신우가 들어와서 밥 차리고 해서 밥 먹고 났는데 그때서야 시동생네가 오더군요. 와서 일하는 척 조금 하더니 김치 싣고 가버리더군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전날 가서 점심 때부터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있으면 저녁 때나 돼서야 동서는 와서 저녁 먹고 잤어요.
차례 지내고 나면 시부모님께 들어온 선물 챙겨서 부랴부랴 친정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은 또 제가 다 했죠. 이런 동서에게 한마디 안 하는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잔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일은 거의 안 하고 챙겨갈 것만 챙겨가는 얄미운 동서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저에게만 잔소리하고 역정내시는 시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잡은 적도 많았습니다. 신랑이 아버님께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누가 해달라고 했냐? 하시며 신랑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어요. 시어머니는 몸도 안 좋으셨지만 워낙에 유순하신 분이시라 누구 편을 들지도 못하시는 분이셨고요. 중간에서 신랑도 괴로워했습니다. 몇 년 그렇게 살다 보니 얄미운 동서의 행동은 그대로였지만 얄밉다는 생각도 좀 무뎌지더군요. 그리고 신랑을 잡아서 나와 신랑이 함께 괴롭게 사느니 나 혼자 괴롭게 살고 말자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신랑이 가정적이고 저와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7년이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과일 깎아 놓았다가 과일 담긴 접시를 저에게 수줍게 내밀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살아계실 때는 존재감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항상 따뜻한 분으로 존재감이 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우울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께 합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시아버지 성격 맞춰드릴 자신은 없었지만 자식돌이를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특별한 일 없으면 시댁에 가서 살림봐드리고 왔습니다. 신우들도 매주는 아니어도 주말에 시댁에 자주 왔어요. 신우들은 시댁에서 저를 만나면 저는 주방에 안 들어갔어요. 신우들이 저보다 살림 경력도 더 있고 음식 솜씨, 살림 솜씨가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주 가서 아버님 반찬과 살림을 해드리니 신우들 본 김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처음에 시아버지는 이런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우들, 시매부들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거의 매주 찾아가서 살림봐드리고 오는 것이 맞긴 하지만 내 집도 아니고 내 살림도 아닌데 내가 왜 신우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거지? 하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서 시아버지께 그렇게 사위들 대접하시고 싶으시면 직접 하시라고 했습니다. 신우들이 나서서 시아버지께 왜 매주 와서 아버지 돌봐드리는 애한테 그러시냐고 막 뭐라고 하는 것을 듣는 중에 집에 와버렸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저에게 크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것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작년에 주말에 시댁에 신우들과 저희 모두 있었는데 아버님이 모이라고 하시더니 집과 집 옆에 붙은 땅 조금 있는 것을 저희 보고 명의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뜬금없는 말씀에 놀라서 뭐라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큰 신우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시매부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며칠 전부터 시아버지께서 딸들에게 전화해서 집과 땅을 저희에게 명의 이전해주고 싶은데 시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저희와 신우들에게 공동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아버님 생각은 지분의 반을 저희가 갖고 신우들은 지분의 반의 반씩 갖는 것이었는데 신우들은 시매부들과 각자 상의를 하고 나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저희에게 전부 주라고 했대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니 아는 법무사 있으면 증여로 해서 명의 이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동생네는 어쩌시려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내 땅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긴 소리 말고 증여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알아서 할 테니 누구도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말미에 아버님은 모아놓은 돈 있으면 세금 내고
부족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산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이고, 나중에 당신이 늙어서 힘 떨어지면 모시고 살 생각 말고 요양원이나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세금 때문에 세무사와 통화하다 알게 된 것인데, 집과 땅은 다 합해서 시가가 8억 좀 넘는다고 했답니다. 그 전부터 저는 생각하기를 시댁 재산 받고 시부모님 모실래? 재산 안 받고 안 모실래? 하면 안 받고 안 모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얄미운 동서의 행동에는 뭐라 한마디도 못 하시면서 저희에게만 깐깐하게 구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얄미운 동서도 시아버지도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재산 몇 번 사양하다가 시동생네가 얄미워서라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 참 간사하죠. 큰돈 받고 나니 아버님 깐깐한 성격과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게 되더군요. 난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약간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돈이 가진 힘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 전 주말에 시동생네가 시댁에 왔습니다. 저희도 있었고 신우들도 와 있었는데 시동생네는 오자마자 시아버지께 집과 땅을 왜 형에게만 해주셨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아버님은 시동생에게 형네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신을 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을 하시는데, 시동생은 듣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할 테면 해보라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고 하시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자기도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억울하다며 신우들을 보면서 울고불고 가관이었어요. 큰 시매부가 동서에게 작은 처남댁은 시댁에 관심도 없었으니 재산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런데 작은 처남 결혼할 때 집값 장인어른이 보태주셨으니 넘치게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우들도 안 받아주고 아버님도 완강하게 나오시는데도 시동생과 동서는 한참을 난리를 치다가 가더군요. 큰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떨리고 했는데,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시동생네에게 화가 났습니다. 시댁에 와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고 김치고 뭐고 그렇게 챙겨간 것만도 얼마이고, 거기에다 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시동생 집값도 시댁에서 어느 정도 보태줬다는데 그렇게 받기만 했는데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물론 제가 한 것에 비하면 아버님께 넘치게 받은 것은 맞긴 하지만 동서가 얄미워서라도 조금도 떼줄 마음은 안 생겼습니다. 한동안 시동생과 동서는 시아버지를 전화로 괴롭혔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시동생과 동서를 휴대폰에서 차단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자도 자꾸 온다고 차단할 수 있냐고 하셔서 문자도 차단해드렸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해서 저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정말 욱하고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가 억울할 것이 뭐가 있냐고, 여태까지 시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만 가지 않았냐고, 김장 때도 돈 한 번 안 내고 일도 안 하고 김치만 가져다가 동서 친정에 인심 쓰지 않았냐고, 여태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버님께 평생 갚으면서 살 생각을 해야 인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우는 척 하던 것을 멈추더니 저에게 욕심 많은 무슨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얌체 같은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 막장인 줄은 몰랐네요. 욕한다고 돈 나오겠냐고 비아냥거리고, 우리 외제차 알아보고 있었는데 차 계약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차 얘기는 저도 모르게 나온 거짓말이었는데 동서 약오르라고 한 소리였어요. 가끔 동서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시부모 꼬드겨서 돈 빼간 며느리라고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카톡 받았을 때는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번호는 또 수신 차단을 했나 봐요. 카톡을 차단할까 했다가 저도 대꾸 좀 해줬습니다.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지? 시댁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친정에 잘했으니까 친정 가서 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놀리는 말을 해줬어요. 동서는 저희 아이들에 대한 악담까지 하더군요.
전부 대꾸하기는 귀찮고 해서 가끔 놀리듯이 대꾸를 해주다가 언제부턴가 동서가 카톡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뭐 샀다? 아버님께 가서 무슨 일 해드렸다? 힘들지만 보람 있다? 이런 카톡 보냈어요. 동서는 답장으로 욕도 보내고 저주도 보냈지만 저는 웃음으로 답해줬어요. 성격은 깐깐하시고 잔소리도 많은 분이지만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병간호 다 하시고 살림도 다 하시며 사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의리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재산 받았다고 시아버지 칭찬한다고 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서, 수고해. 고생하는 자식은 재산도 못 받는 경우가 많던데 정말 잘 되었습니다. 쓰니님은 의리도 있고 착한 분이시라서 복이 내려진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손윗동서가 쓰니님을 질투해서 남편이 바람이 나도록 한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결혼 3년차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일하고 있고 내년쯤 아이 가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 형님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입니다. 제가 30살의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2살 많아요. 형님은 저와 동갑이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일찍 20대 초반부터 연애해서 2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형님과 남편은 어려서부터 알아오다가 결혼으로 가족이 된 거라서 많이 친해요. 형수와 도련님 사이에 하기 어려운 말들도 스스럼 없이 잘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형님은 저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저를 만나도 반겨주거나 한 적 없고요. 그래도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급여가 그리 많진 않아도 야근도 거의 없고 해서 좋았었는데 근래 들어 야근한다고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요. 계속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저와 부부관계 횟수도 거의 없어지고요. 제가 좀 무딘 편인데도 남편이 바람이 나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만 졸이다가 형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형님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차에 도청기를 하나 설치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도청 장치를 구매해서 남편 몰래 남편 차에 설치했습니다. 또 남편이 며칠을 야근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와서 도청 장치를 가져다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별다른 내용도 없고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차에서 통화하는 소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을 만나서 도청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하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고 남편 힘들게 야근하는데 의심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님은 그럼 그렇지 하며 자기가 남편을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바람이나 피우고 그럴 사람 아니라며 잘 됐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제 가방에 넣어놓은 도청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꺼내 들고는 저에게 이게 뭐냐며 막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힘들게 야근하고 직장생활 했는데 마누라가 의심이나 한다며 저와 같이 못 살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한동안 다 맞춰주고 기분 좋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밤에 동생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남친과 데이트 중에 제 남편이 여자 둘과 커피숍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남친과 함께 남편을 미행했는데 커피숍에서 나와 한 여자는 보내고 남은 한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텔 앞이라고 저더러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동생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모텔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남편과 여자 인상착의를 말하고 그 방 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나 공무로 키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도 그냥 와이프라고 하면서 키를 달라고 하면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생 커플과 모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남편이 상간녀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동생이 동영상으로 찍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우물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야근한다더니 맨날 이러고 다녔냐며 제가 울며불며 소리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는 상간녀 주제에 저에게 여자가 이렇게 질질 짜니 남자가 실증이 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자료나 준비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가증스럽게도 증거 있냐고 했어요. 제 동생이 당신들 모텔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다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니 그게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랬더니 당황하는 듯 하더니 그냥 도망치듯 가버리더라고요. 도망치듯 가는 상간녀 뒤에다 대고 제 동생이 위자료 많이 준비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저희가 큰 소리가 나고 하니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나 봐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남편이 사람 많은 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망신 주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제 동생 남친이 남편에게 처형 데리고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보내냐고 자기가 못 보낸다며 자기 앞에서 얘기를 하라더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동생 남친에게 네가 뭔데 하면서 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했어요. 동생 남친이 처형과 이혼할 때 위자료 많이 줘야 할 텐데 자기 때리면 폭행합의금까지 내려냐고 하면서 돈 많으면 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차를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동생 커플과 함께 집에 가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왔고요. 남편에게서 문자와 전화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며칠 안 받았고요. 며칠 뒤 주말에 친정집으로 남편이 찾아와서 울며불며 빌었는데 저는 별로 화나는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동서 형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저와 만나기 전에 형님의 소개로 잠깐 만났었다가 헤어졌는데 얼마 전 형님이 남편을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형님이 그 상간녀가 남편을 하도 못 잊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술을 먹고 그 상간녀가 하도 둘러붙어서 술김에 모텔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 여자를 안 보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해서 또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제가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해 놨다고 당분간 조심하라고 해서 그 상간녀와 차에 함께 타지 않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도청장치 수거했다는 걸 남편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마음껏 상간녀와 차를 타도 된다고 말해줬대요. 그리고 도청기가 제 가방에 있을 테니 찾아서 저에게 난리 한번 치라고 코치까지 해줬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저에게 빌더라고요. 전부 다 녹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제가 상담을 요청할 때부터 다 알고 있으면서 저를 위해주는 척하며 저를 갖고 놀았다는 걸요. 어쨌든 이혼은 결심했지만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남편에게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했습니다. 형님 부부도 시댁으로 오라고 하고요. 시댁에 가서 형님과 아주버님 다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일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한다고요.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해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재판 이혼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랬더니 형님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더군요. 그래서 제 동생이 모텔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촬영한 영상과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녹음된 파일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이 형님을 마구 두들겨 패면서 재수씨 돈 잘 번다고 그렇게 질투를 하더니
이런 짓을 해서 내 동생 이혼시키니까 속이 후련하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버님이 너도 나랑 이혼이라고 하면서 형님을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형님은 자기들이 좋아서 붙어먹은 거지 왜 자기 잘못이냐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덕분에 이혼한다고 이런 바람이나 피우는 남자인 거 애 낳기 전에 형님 덕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소송 이혼할 때는 형님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말했고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선임해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요. 선하고 검소하신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쓴 글이 아직도 있었네요. 그때 여러분들의 댓글에 위로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기 꼭 올려달라 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후기 올립니다. 전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왔지만 거절하고 결국 소송 이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진 않았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동서 형님도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제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주버님도 형님과 협의 이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숙려기간이라네요.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혼당하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전 남편과 아이 낳고 나이 더 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정말 더 큰일이겠다 싶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걱정해 주신 만큼 야무지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겨서 불행 중 다행이네요. 쓰니님은 당차신 분이시라 앞으로 잘 해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사연은 김장은 안 오고 김치는 많이 가져가던 동서가 시원하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차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인 김장때가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글을 씁니다. 판에서 보면 벌써 추석 얘기는 한물 가고 벌써 김장에 대한 스트레스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김장을 하러 가기 싫다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은 안 하고 김치만 받아가는 얄미운 형제 때문에 김장에 가기 싫다는 글이더군요. 저도 그 얄미운 시동생네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지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그해 겨울부터 저는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시부모님의 고향은 원래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입니다. 아버님 은퇴하시고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고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죠. 지금 시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곳으로 가신 때가 저희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그곳에 집과 옆에 텃밭을 매입하셔서 들어가 사시고 계십니다. 시댁 옆에 밭은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그곳에서 농사일 하시면서 계시는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도 주말에 종종 갔었지만 아이들 태어나고는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들 흙 만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서울 저희 동네의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어도 워낙 그 모래 속에 고양이 똥이 많이 나오니 좀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 가면 아이들이 깨끗한 흙에서 흙장난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댁 마당에서 큰 다라에 물을 받아놓고 물장난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았어요. 겨울에는 텃밭 옆에 비탈길에서 눈썰매도 탈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정말 공짜로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시댁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자기도 신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신랑은 장남이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 둘 다 수더분한 성격이에요. 신우의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요.
동서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동생네는 결혼 7년 차입니다. 결혼하고 이듬해부터 시동생은 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김장 때 사실상 저희와 신혼에는 하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서울에서 자라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장하는 날에 시댁에 가보면 무채를 썰어서 김치속을 만들어서 절인 배추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김장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아시죠? 배추를 심고 키우고 배추 뽑아다 다듬고 절이고 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요. 그것을 시부모님께서 동네 분들 도움을 조금 받아 저희와 신혼애가 오기 전날까지 다 해놓는 것이었죠. 김장날은 김치도 하고 수육을 해서 방금 만든 김치와 함께 먹고 아버님 진열장에 있는 와인도 제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하면 허리는 며칠간 아프지만 저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좀 크면서 김장하는 거 재밌다고 좋아하더군요. 어른들 김치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옆에서 놀다가 잔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아버님은 아이들이 하는 잔심부름이 아이들 없으면 어른 누군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이들도 어른 한몫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동생네는 아이들이 크는 동안 시댁에 거의 오지도 않았지만 김장 때가 되면 시부모님과 저희 신혼애가 허리가 끊어져라 담근 김치 실어가기 바빴죠. 지금까지 아이들 어리다고 어머니께서 동서를 안 부르시다가 재작년 김장 때 동서를 처음 불렀습니다. 동서는 친정에 가서 김장해서 먹겠다고 하며 김장 때 다시는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동서가 어머님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해 김장날 시동생네는 점심 먹을 때쯤에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육과 겉절이에 점심 먹고 동서는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다가 가져온 김치통에 김장김치 꽉꽉 채워서 갔어요. 아버님이 저녁 먹고 가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한다며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도 감기 기운도 좀 있어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시동생네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하니 일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시부모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김치통들을 집에 올려와서 김치냉장고에 모두 넣고 씻고 나니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신랑에게 시동생네 얄밉다고 했더니 그렇게 생겨먹은 놈을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작년 김장을 할 때는 한참 전부터 저희가 주말에 가서 시부모님과 배추 모종 내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배추모를 심고 옆에 알타리무도 키우고 했는데 재작년에 동서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했던 것이 어머님도 못마땅하셨는지 이번에는 김장하러 오는 사람만 김치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설마 진짜로 그러실까 하고 어머님 말씀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신랑이 시부모님과 함께 배추 모종을 낼 때 개수를 세어봤는데 시동생네까지 김치를 주고도 남을 만큼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선애가 일은 안 하고 김치는 받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작년 김장 때 저희 가족은 토요일에 가서 배추 다듬고 절이는 것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김장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기 며칠 전에 어머님은 동서와 통화를 했대요. 이번에도 동서는 친정에서 김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그래도 시동생이 엄마 김치를 찾는다며 동서에게 김장에 오라고 했대요. 동서는 그날 스케줄을 봐야 한다고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 당일 시동생네는 당당히 새로 구입한 16리터 김치통 4통,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가져갔던 빈통 1통, 이렇게 총 5통의 김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나 점심 먹을 시간에요. 저희가 전날에 시댁에 가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일을 했던지라 점심을 11시도 채 안 되어서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 도와주시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시장하실 것이라며 아버님이 일찍 점심을 먹자고 하셨어요. 신혼에는 일찍 와서 아침을 안 먹고 11시에 밥을 함께 먹었죠. 그리고 시동생네는 12시 좀 안 되어서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머님이 시동생네 오자마자 밥부터 먹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그날은 밥 먹었냐 소리도 안 하시더군요. 그날은 웬일인지 수육도 하지 않고 점심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시동생을 보고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본체만 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춥다고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3시쯤 김치를 김치통에 담는 것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일이 모두 끝났는데 시동생이 가져온 통에는 김치가 담겨 있지를 않더군요. 시부모님의 표정을 중간중간 살폈는데 이번에는 애누리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일이 모두 끝나고 뒷정리까지 끝났더니 4시쯤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돌아가시고 저희와 신혼에는 트렁크에 김치통을 싣고 시부모님네 김치통은 시댁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생네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저녁을 나가서 먹을까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눈치만 보던 시동생 부부에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애들도 어린데 일찍 가라고요. 시동생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동서가 시동생에게 김치 다 실었으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에게 너 친정에서 김치 한다길래 너희 거는 안 했는데 설마 김치 가져가려고 온 거니? 이러시는 거 있죠? 동서의 놀란 표정과 떨리는 입술, 옆에 있던 남편이 동서에게 재수씨, 설마 일 하나도 안 하시면서 김치 가져가려고 김치통들 가져온 거였어요? 난 작년에 가져갔던 빈통인 줄 알았는데 진짜 김치 담아가려고 가져온 통이었나 보네. 이러더라고요. 동서는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 조용히 아이들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원래 자식들 시댁에 왔다가 집에 간다고 나가면 집 앞에서 차 안 보일 때까지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날은 거실에서 간다고 인사하는 시동생 부부에게 그래, 조심히 가라 라고 인사하시고 나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남편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차에 타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재수씨가 일하러는 안 오고 여태껏 너 시켜서 동치미고 열무고 싫어오라고 해서 갖다 먹었다며? 너도 이 새끼야 양심이 있어봐라. 우리랑 땡땡이네는 와서 일도 하고 김장 양념값도 엄마 드리는데 니네는 그렇게 김치만 갖다 먹고 싶냐? 내가 이번에도 니네 거 김장해주면 다시는 김장하러 안 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다. 양심 좀 가지고 살아 이 새끼야. 이랬어요. 너무 고소해서 제가 옆에 있다가 여보 조용히 해. 동서 듣겠어. 양심은 도련님만 없는 건가 뭐? 라고 동서 다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동생네를 배웅하고 저녁 먹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니 개운하더라고요. 신랑에게 진짜로 어머님께 시동생네 김치 주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부모님께 서운한 것보다는 자기에게 서운한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을 그렇게 했다더군요. 저는 시동생네 김치 못 가져간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신랑에게 역시 당신은 생각이 깊어 라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칭찬을 했어요. 시동생네 김치 안 준 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가 김치만 쏙 받아갔으면 나도 내년부터 김장 안 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매년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래야 공평하죠. 고생하는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라도 일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해야죠. 까짓 거 좀 해주지 형제간에 너무하다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만큼까지는 마음이 넓지 못한가 봐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동서와 통화할 때 너네는 친정에서 김장해서 이번에도 안 올 거지? 하고 물어보신 것에 동서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얼버무렸다는데 올해는 동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어요. 만약에 처음으로 동서가 김장에 참여한다면 제가 동서 좀 빡세게 굴려주려고요. 그동안 핑계대면서 김치는 엄청 받아갔는데 그거 동서 부부가 다 먹기나 했겠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김치 거의 안 먹을 거 뻔하고요. 여기저기 동서 친정에 인심이 났었겠죠. 어쨌든 이번 김장날에 동서 행동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후기입니다.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이 글을 보낼 때 약간 조마조마했었는데 김장날 얄미운 시동생네 김치 안 주고 그냥 보낸 저희 시부모님 칭찬이 대부분이라서 안심이었습니다. 시동생네가 아이가 어려서 그런 것인데 제가 속이 좁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지난번 김장에는 시동생네가 늦지 않게 왔더군요. 시동생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우리 아이들과 어울려 집안을 들락거리며 놀 정도였습니다. 12월 초였지만 그날 날이 따뜻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일 도와주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 두 분, 저희 부부, 신우부부, 시동생 부부는 김치속 버무려서 김치속 채우며 김치를 만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잘 놀았습니다. 없던 일꾼 두 명이 더 생기니 일이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았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일을 잘 못하긴 했지만 절인 배추라도 나르고 김치통이라도 나르고 했습니다. 이 일은 원래 우리 아이들이 하던 것이었는데 시동생 부부가 이 일도 하고 김치 만드는 것도 하니 확실히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우리 가족들 함께 먹을 수육을 삶느라 왔다 갔다 해서 김치 만드는 일은 별로 안 했네요. 고기 나르고 다 먹고 나서 접시 치우고 솥 닦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김장이 끝나버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서 며칠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아이들 울거나 해서 동서가 가보려고 하면 어머님이 콕 집어서 저보고 가보라 하셔서 저는 더 조금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센스 있으시죠? 일 다 끝나고 각자 김치통 트렁크에 싣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을 비롯해서 각 사돈댁에 갖다 드리라고 김치통 하나씩 더 주셨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긴 했지만 그날은 제가 허리가 안 아파서인지 사돈까지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다들 힘드니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하셔서 저녁 먹고 다들 곧바로 출발하려고 집에 갈 준비 다 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 먹으면서 신랑이 시동생과 동서에게 부모님 집에 자주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 흙 많이 밟고 살아야 한다고요. 와서 부모님 밭일도 거들고 아이들은 흙에서 놀면 따로 어디를 놀러 가거나 할 필요도 없다고 했더니 시동생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밥 다 먹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와서 김장김치가 담긴 김치통으로 김치냉장고를 채우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동서는 이번 김장 때 처음으로 일을 해봤으니 며칠 고생했겠죠? 힘들었던 기억에 올해 김장 때 안 오려 할지도 모르겠네요. 와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 시부모님께서 김치 안 주시니 안 오고 김치를 사 먹던지 와서 일하고 김치 가져가던지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김장날 안 오고 김치는 가져가는 얌체 같은 사람은 없어서 김장날 힘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후기를 보냅니다.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며 제 마음에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김장하러 온 자식과 함께 안 온 자식들 김치까지 챙겨서 일하러 온 자식들마저도 짐 빠지게 만들던데 쓰니님 부모님은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사이다 사연에 사이다 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